제가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행동을 하는데 좀 반사적으로 억지로 행복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근데 계속 좀 시간이 갈수록 우울증 증세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좀. 특히 이제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더 좀 심해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를 친구들한테 털어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뻔하거든요. 친구들은 야 나도 다 힘들다, 인생 다 힘든데 뭐 그쵸. 너만 힘드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좀 저도 막 상처받을 것 같고 해서 그러는데, 이거를 털어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사연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사연 전체적으로 듣는 동안 정말 많이 이분 힘드시구나. 이 친구가 정말 오래되었구나.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서 내가 왜 우울했는지 언제부터인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우울한 거를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거는 있는데, 벗어나려고 친구도 찾고 사연까지 주신 건 알겠는데 너무 오래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를 것도 같아요. 그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저도 우울해 본 적이 당연히 있었으니까, 그리고 긴 시간을 우울해 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터널을 나온 사람으로서 꼭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꼭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언니가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좀 말해볼게요. 지금 너무 우울하지만 이렇게 용기 내어서 사연을 보내줬다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좋아질 수 있고 우울의 긴 터널을 나올 수 있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울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일종의 감기라고도 말해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지금 이분 사연을 보면 이 친구분은 한마디로 감기가 오래된 거죠. 깊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기본 컨디션, 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한참 갖고 있는 질환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터널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연을 준 만큼 방법은 찾아야겠죠. 생각해 보기로 해요. 정말 얼굴을 알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가까운 동네에 있다면 밤에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울한 생각에 잠기는 걸 잠시 끊고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내가 누구 때문이지?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라는 거를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매일 또 이런 걸 해가지고 본인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하면서 내가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아니면 시작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더 싫어, 더 우울해 라든지 사건을 찾아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그 사건에 분명히 열쇠가 있어요. 내가 그때 기본적으로 건강이 안 좋았든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아니면 좋을 때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 그때 디프레스가 된 게 아닌가 분석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시점을 찾을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천천히 진행하시다 보면 이랬었구나 하고 생각으로 알게 돼요. 감정에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감정에서 벗어나면서 조금 더 우울이라는 그 그물 같은 데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신 거, 친구들한테 털어놓고 싶다. 근데 기대가 안 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 친한 친구들 나한테 뭐라고 말할지 그냥 뻔히 들리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꼭 해보라고는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거, 내가 우울해, 힘들어 이런 표현이 굳이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요즘 진짜 사는 거 힘들지 않냐?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 너 있냐? 아니면 기분 좋고 싶은데 나 잘 안 된다. 너 혹시 방법 알아? 이런 식으로라도 그냥 내 감정, 내 상태를 공유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치유의 효과, 정화의 효과가 있거든요. 사람이 힘이 든다는 것, 특히 감정이 매여 있다는 것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나 같은 경우 정말 그랬어요. 혼자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우울도 사람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거, 나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믿을 친구가 있다는 거,
나에게 답을 주진 않지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고 기대가 안 되는 친구이지만 내 옆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지지 세력이고 든든한 벽이에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원인을 찾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사람을 곁에 두는 것, 이런 거를 꼭 지키시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우울의 터널을 또 이 언니와 함께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주는 것만큼 용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때요? 지금 언니가 하는 말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함께 해주고 싶어요. 분명히 우울의 터널에서 나올 수 있다고 언니는 믿어요. 그렇죠? 힘내고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해요. 자, 화이팅! 언니가 외쳐줄게요. 안녕! 그 어떤 감정도 다 받아주는 모두라면의 라면땅 언니가 돌아왔어요. 오늘은 어떤 감정의 사연들이 있는지 함께 볼게요. 저는 고1 여고생입니다.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요. 요즘 들어 불쑥 화가 나요. 이유를 잘 못 찾겠고요. 친구들도 이런저런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서 마음 조절이 잘 안 돼요. 라면땅 언니, 저라면 어떡하시겠어요? 틱! 분노! 이거는 언니가 전공이에요. 왜냐? 언니는 분노의 여신, 분노의 힘, 분노의 에너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화라는 거는 5, 4, 3, 2, 1. 화가 난다. 이거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누가 나를 탁 때렸는데 좀 바보지. 못 느끼는 거죠. 누가 날 열받게 하거나 뭐 내가 맞았거나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는 정답. 근데 문제는 조절이 안 될 때, 그리고 이유를 모를 때, 그리고 지금처럼 불쑥 올라올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언젠가 화난 일은 있었어. 근데 그 일이 화를 착 내고 끝났어야 되는데 화를 못 내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올 수 있고, 뚜껑이 막 열릴 것처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생활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언니가 정리하자면, 첫째, 분명히 작은, 그리고 내가 잊어버린 원인이 있다. 거기서부터 둘째,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니면 이게 오래돼서 무엇인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지금 99%, 98% 이 상태에서 살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혼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생각해봐야 돼. 옳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짜증났던 거, 내가 열받았던 거를 써. 아니면 그냥 천천히 하나씩 세보세요. 그 사건, 아니면 그 누군가, 아니면 그 시점, 아니면 그 자기 때문일 수도 있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열쇠를 열어야 돼요. 약간 회상하고 약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별거 아닌 것처럼 감정이 사그라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이제 99%, 100% 이게 넘어서 막 200%, 300% 가서 그냥 완전 이제 분노장이, 화의 여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본인의 뭐 인간관계, 친구관계, 학업, 이 모든 것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조절을 해나가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는 언니가 항상 이런 방법으로 분노를 잘 다스리고 그때 그 감정을 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언니의 인생 경험 생각하면서 지금 분노의 여고생 이 친구도 이 문제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정리하자면 분노는 나쁜 감정 아니에요. 두 번째, 원인 찾으세요. 세 번째, 다스릴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분노 여고생 다음에는 조절의 여신, 균형의 여신, 조화의 여신으로 다시 한번 사연 주기 기다릴게요. 자, 오늘 사연 땡큐. 그리고 안녕.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올 때 왠지 유튜브를 찾아서 라면 덩어리를 만나고 싶지 않나요? 오늘은 불면증 사연이 와 있어요. 보겠어요? 불면증이 무서워요. 평소 밤 12시가 넘어서 자는 편이었어요.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잠들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잠이 안 와요. 밤에 못 자니까 학교 수업 때 졸게 되고 생활할 때도 점점 피곤이 쌓여서 너무 힘들어요. 너 힘들겠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금방 잠들 것 같은데 누우면 또 잠이 안 와요. 이젠 오늘도 못 잘까봐 걱정되고 무섭게까지 해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약 먹을까요? 병원 가기도 왠지 두렵고 어떻게 하면 좋죠? 네, 불면증 사연이 왔어요. 불면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지만 그만큼 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자, 불면증 먼저 추천해 주는 거는 시간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시간 분리. 핸드폰 하면서 하면 뇌가 깨어 있거든.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자극적인 거 보게 되거나 흥미있는 걸 보게 되면 내가 내일을 위해서 자야지 해도 잠이 안 와. 그래서 침대에서 핸드폰 하는 거는 일단 반대. 핸드폰 다 한 다음에 끄고 멀리 두고 침대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분리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패턴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조금 오래됐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서 수면제를 받는다, 요거까지는 안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갔다 올 때 시차를 극복하는 그런 건강식품이 있어요. 그런 거를 소량 먹어서 일단 한번 푹 자주는 거지, 제 시간에. 그렇게 해서 패턴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시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품의 약은 한번 먹는 걸 권할 수 있겠다. 정신과 가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또 학생이고 공부하는 때면 정말 많은 시간을 불면증 해결하는데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바로 빨리 잡아야 되는 문제니까 언니가 추천해준 2가지. 첫 번째 무엇? 시간을 분리해라. 2번째, 너무 힘들면 시차를 조절해주는 약을 복용해봐라. 이 정도까지 안내할 수 있겠어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일어나고 생활 패턴 빨리 찾아서 다시 또 연락주세요. 안녕. 어떤 감정이라도 모든 라면에 라면땅 언니와 함께라면 답이 있다. 자, 오늘은 어떤 감정을 다뤄볼까요? 오늘 사연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고2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얘가 심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평소 때 괜찮다가 자기 맘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바로 버럭버럭 화를 내요. 부모님 말도 안 듣고요. 어떻게 하면 남동생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누나분의 사연이 왔네요. 자, 동생분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조금 화 많이 내면은 분노 조절 장애 딱 낙인을 찍고 병명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경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남동생의 분노를 줄일 수 있을까? 일단 고2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질풍노도의 시기겠죠.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을 것이며 이제 분노를 다스리기 힘든 상황 같은데,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라면땅 언니 같은 경우도 이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언니의 메인 감정은 분노예요. 분노로 많은 걸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이 더 언니가 와닿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5, 4, 3, 2, 1. 뭔가 불만과 억압과 이런 게 내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수많은 감정 중에서 분노로 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먹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운다든지, 어떤 사람은 잠을 잔다든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고2 남동생도 라면땅 언니처럼 분노로 푸는 거죠. 자, 일단 동생이 버럭버럭 한다. 분노의 답은 일단 첫 번째,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냅둬야 돼요. 15
그때 뭐 말을 하거나 같이 싸우거나 이러면은 그건 완전히 그냥 다들 그냥 콩가루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했다 그러면은 뭘 하든 뭐 부수든 뭐 던지든 15분에서 20분 정도 내버려 두면은 이게 꺾여요. 그리고 후 이런 휴지기가 와. 그럴 때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화내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깊은 기저의 마그마, 용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무슨 사건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라고 말하면 더 화를 내겠지. 뭐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너가 혼자 힘든 게 있었니?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하니? 이런 식의 접근. 이런 경우 대부분 7, 80%는 입을 열어요. 그 감정에, 그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 부분에서 문제 해결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분노 조절 장애 언니의 두 가지 조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15분, 20분 내버려 둔다. 두 번째, 잠잠해졌을 때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대화를 해봐라 하면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분노의 중심에 있는 우리들, 하지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 방법 알면 어렵지 않아요. 자, 힘내고 다음에는 다른 감정의 사연으로도 연락 주기 바랄게요. 자, 남동생도 화이팅! 또 남동생 걱정해서 사연 준 누나도 화이팅! 자, 오늘 분노하지 않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 인생 문제, 친구 문제, 모든 문제를 나라만의 입장에서 풀어주는 모두라면의 라면땅 언니가 돌아왔어요. 오늘 사연 함께 나누면서 또 톡톡 쏘는 인생 비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활달한 성격이에요. 지금 새학기라 반 친구들하고 다 잘 지내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아요. 뭐 웬일? 일부 애들이 오버한다고 짜증난다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쩌니? 흑흑, 반 분위기가 저를 안 좋게 보는 분위기가 퍼진 것 같은데 저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네, 살려드려야죠. 아이고, 너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약간 역효과가 난 상태 같은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활달한 성격이면 일단 오케이. 내가 이 상황에서 소심했는데 오버했다. 이러면은 그건 뭐야? 팩트가 아니잖아. 일단 내가 오버를 한 게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게 맞는데 내가 활달해서 더 적극적으로 했는데 내가 지금 오버 소리를 들었다는 거는 삐삐. 그냥 내 성격대로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속 오버해라. 이게 내 캐릭터다. 하면 애들이 쟤 오버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쟤 액션 크고 진짜 활달하고 쟤 진짜 우리 반 중에 성격 짱이야. 이 정도 소리 나오면 성공. 근데 여기서 쪼그라들었어. 그리고 어머 내가 너무 오버했나 봐. 그거 완전히 쭈구리가 돼가지고 막 구석에 있고 약간 눈치 보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활달한 성격이 아니었던. 그리고 뭔가 진짜 오버했던. 그 정말 친구들이 욕했던 게 맞았던. 이렇게 되면은 캐릭터 잡기 힘들어요. 이럴 때 언니가 줄 수 있는 비법. 밀고 나가라. 네 성격이 맞다. 오버 좀 하면 어때? 난 원래 활달한데. 계속 활달하세요. 계속 다가가세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또 적극적으로 리드할 건 리드하고 웃길 건 웃기고 그런 성격. 이런 모습 계속 보이면 애들이 쟤 원래 저랬구나. 그리고 쟤 성격 좋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지금 캐릭터 바꾸지 마라. 이게 오늘 라면땅 언니가 줄 수 있는 비법이에요. 이거 밀고 나가줘야 돼. 그냥 걔네들 수군대라고 내버려둬요. 어차피 걔는 계속 수군대는 애들이야. 신경 쓸 거 없어요. 밀고 나가세요. 나도 해봤지. 나는 오버한다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솔직하지?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었어요. 쟤는 왜 이렇게 솔직해? 근데 난 솔직한데 어떡해. 계속 솔직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중에는 인정해줬어. 쟤는 솔직한 게 매력이야. 솔직한 거 빼면 시체지.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성격이 솔직하니까. 그러니까 본인 성격 인정하고 내가 오버했나? 이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 무시해라. 잘라라.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네가 싫으면 말아라.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또 본인을 좋아하는, 본인 성격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붙고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쉬운 거 아니에요. 한반 전체에서 10%도 안 될걸? 그래서 눈에 띄니까 약간 뭐 씹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해하시고 아주 좋은 장점을 타고난 거니까 잘 유지하고 잘 개발하고 또 많은 친구들에게 기쁨도 주고 또 에너지가 되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고 활달한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 안녕! 모두라면의 함께라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오늘도 김밥냥과 함께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요즘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요? 저는 최근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아, 유명한 책이죠. 네, 요즘 서점에 가보면은 자기계발서에서 맞아요. 좀 자존감 높이는 법?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 읽으니까 어떻든가요? 사실 다 읽지는 못했는데 네. 네, 제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주변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아. 주변 사람들도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오늘은 좀 모두라면의 왕따, 은따 등등의 사연도 많이 오고 해서 특별히 함께라면 시간에서는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자존감을 다 높이고 싶지. 근데 물어봤을 때 당신 자존감 높습니까? 높습니까? 물어봤을 때 저 자존감 높아요 하고 말하는 사람을 라면땅 언니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훅 물어봐도 순간 고민할 것 같긴 해요. 물론 자존감에 정답이나 수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가져야 하고 높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도 가게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라면땅 언니랑 김밥냥과 함께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까, 그리고 언니들은 어떻게 높여왔을까,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티브가 됐을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볼까요? 네. 예, 우리 김밥냥 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왕따를 극복하고 전교회장을 거치신, 자존감을 스스로 높여오신 분으로서 자, 우리 뽀시래기 친구들한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크게 나가서는 왕따, 은따, 개따, 집따 같은 것들을 해서 당하지 않고 그런 문화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조금 들려주세요. 저는 구체적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제 삶을 봤을 때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들이 몇 번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한 것과 상관없이.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제가 자존감이 아무래도 낮아졌을 때는 제가 저의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렇죠. 그로 인해서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제 삶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럴 때 자존감이 좀 낮아졌고 또 제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는 저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단점들이 그냥 단점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안 좋은 성격을 가지게 됐고 안 좋은 성향을 가지게 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는,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서 좀 고쳐나갔을 때 그때 자존감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아, 자신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쵸. 전 기본적으로 좀 자기 이해지능 이런 것들이 좀 남들보다 높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건 무슨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나요? 처음 들어봐요. 제가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자기 이해지능. 오늘은 좀 모두라면의 왕따, 은따 등등의 사연도 많이 오고 해서 특별히 함께라면 시간에서는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왕따를 극복하고 전교회장을 거치신, 자존감을 스스로 높여오신 분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조금 들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제 삶을 봤을 때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들이 몇 번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한 것과 상관없이. 근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제가 자존감이 아무래도 낮아졌을 때는 제가 저의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제 삶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럴 때 자존감이 좀 낮아졌고 또 제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는 저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단점들이 그냥 단점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안 좋은 성격을 가지게 됐고 안 좋은 성향을 가지게 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는,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서 좀 고쳐나갔을 때 그때 자존감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쵸. 전 기본적으로 좀 자기 이해 지능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높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은 거를 발견하고 그때의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실천을 했다고 할까?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의 안 좋았던 모습들이 예전에는 싫기만 했는데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때론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인 건데, 스트레스가 어떤 사람에겐 강해야지 이제 그게 더 자극이 돼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조금만 스트레스가 가도 그것이 정말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일을 더 못하게 되는,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저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야 오히려 일을 더 잘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감 시간을 앞두고 좀 일을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쟤를 보면서 굉장히 실천력이 약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단점으로만 안 좋게만 봤는데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뭐 하나 또 얘기해 주실까요? 진부한 답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정말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읽고요. 자기 이해. 또 그런 강연들을 많이 듣고 또 되도록이면 저에게 있어서 좋은 말들을 해주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 좀 많이 두는 편이에요. 또 감사하게도 전 제가 인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제 삶에 있어서 작지만 또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런 행복의 포인트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산책하는 걸 좀 좋아하고 네, 좀 글 일기 쓰는 것도 좀 좋아하고요. 요즘에 많이 못 쓰고 있긴 하지만은 네,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니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꼭 갖는 거죠. 바쁜 와중에도 자기를 위한 만나고, 투자. 네, 그러면서 산책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뭔가 내가 좀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더 느끼게 되는 순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 이해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또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서 항상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는 힘, 그리고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을 좀 주변에 잘 활용하고 시간이라든지 사람들,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서 자신의 그 어느 순간 탁 떨어질 수도 있는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 노력을, 감사합니다. 정리라도 잘해야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셔서 자존감을 잘 유지하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자존감을 이런 식으로 해봐라 하고 지금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20대가 살아가는 자존감, 그리고 본인이 극복해온 과정, 그리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김밥냥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방법을 하는데 언니랑은 좀 다르다, 아니면 나의 이런 방법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하면 댓글도 달아주고 우리 다 함께 자존감 떨어지지 않고 자신감 갖고 자존심도 세우고 다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힘차게 힘들지 않게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너무나 필수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김밥 언니처럼 그것을 위해서 또 자기 이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언제나 찾아가는 라면땅 언니. 너희들의 고민을 나라면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답해주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라면땅 언니 시간이에요. 오늘의 사연 함께 볼게요. 오늘 사연 좀 길어요. 저는 본래 정말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넘게 집 밖에 나가죠. 어차피 집에 컴퓨터 있으니까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그냥 배달시켜서 먹고 밖에 나가도 특별히 할 게 없고 나가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도 귀찮아요. 근데 귀찮은 것도 있는데 밖이 무섭다고 해야 할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네.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만약 친구가 없거나 혼자거나 하면 피해를 주지 않는데 3, 4명 만나고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약속 잡아놓고 잠수 타요. 엊그제도 친구가 계속 전화 오는데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전화 안 받았어요. 친구들에게도 미안하고 결국 그 친구들이 저를 떠날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도저히 말은 못하겠어요. 친한 친구들인데도. 저 왜 이러죠? 어떻게 하죠? 이 사연 보고 좀 가슴이 아팠는데 밖에 나가서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쵸? 분명히 안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고 이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가요. 왜냐면 너무 무서운 거는 피하는 방법밖에 없거든. 쉽게 말해서 이건 공포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말을 하든 뭐 전화를 안 받든 이거는 본인이 공포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거로 내가 너무 잘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위축이 되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졌는지 공포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언제 충격을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 집에 오는 길에 늦게 혼자 오는데 가로등불도 없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면 너무 놀라죠. 그 다음부터는 집에 올 때 밤늦은 시간 혼자 못 와. 그 고양이가 또 갑자기 태어났을 때 놀랄까 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있으면 이제 그게 무서운 거야. 분명히 본인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공포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을 찾아야 돼요. 막상 생각해보면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놀랄 일이 아닌데 내가 너무 놀랬거나 하는, 생각해보면 별일이 아니거나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도 너무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숨어버리고 이런 자꾸 피하고 거짓말하게 된 대처 행동만 늘어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무서웠지? 무엇 때문이지? 내지는 누구 때문이지? 이거를 찾아서 그때로 돌아가서 천천히 그 기억을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자신과 대화도 해보면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섭고 이렇게 계속 피하다 보면 공포는 커져요. 공포는 커지게 돼 있거든. 피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공포 상황을 찾아서 하나씩 정말 그 덮개를 열듯이 하고 그 상황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짜 친구도 없어져. 뭐 전화도 안 받고 안 나가고 하면 누가 놀아줘. 본인이 걱정하는 상황은 분명히 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트라우마 치료를 기본적으로 보면 노출 치료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너무 갇힌 경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가거나 누구랑 같이 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거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엘리베이터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타고 더 높은 층을 올라가 보고 혼자 타보고, 혼자 타서 올라가지 않고 갇혀있는 상황처럼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간을 늘려가고, 이런 방식으로 그 상황을 직면해서 뚫고 나가는 게 공포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게 된 이 사연 준 친구도 그 상황을 돌아가서 그 상황부터 하나하나 더 나아가고 마주하고 뚫고 나와서 지금 본인이 걱정하는, 더 위축되지 않을, 더 개방적이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노력해야 해요. 필요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언니한테 사연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이건 분명히 넘어서야 할 문제 같아요. 밖에 나와서 언니랑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빨리 하세요. 그래야 더 빨리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테니까. 알겠죠? 자, 언니가 믿고 오늘 응원의 힘을 빡
넣어주면서 오늘 사연 마칠게요. 힘내고 진짜 밖에 나와서 얼굴로 보여주면서 사연 주세요. 오케이? 안녕. 모두라면의 새 코너 함께라면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밥냥과 라면땅 언니가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에 대한 주제로 또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엔 라면땅 언니께서 자존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막상 우리 주변에 보면 자존감이 낮아서 이 모두라면 채널을 보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친구와 문제가 있든 뭐 가족과 문제가 있든 다 나의 낮은 자존감과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연들을 해보고 그리고 많은 여러분의 사연에 답을 주고 또 댓글에 답을 주면서 보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 친구들이 자존감이 높여지면 대인관계, 가족관계 아니면 또 뭐 수많은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존감을 키워드로 하고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존감. 이 단어 자체가 뭐죠? 스스로 자신을 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세게 말하면 스스로 존귀해져야 되는 거지. 그런 단어죠. 자,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언니가 살면서 그리고 언니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수많은 사람 보면서 얻은 답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갖추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좀 좋은 위치에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는 것. 이것은 삐삐삐삐 제일 큰 착각이고 자존감이 순간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처음 듣는 왜냐? 자존감이라는 건 뭐라 했지? 스스로 위하는 거라 그랬죠.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해야 돼. 근데 내가 스펙을 쌓는다는 건 뭐죠?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에요. 타인을 중심으로 나를 봐서는 항상 불안하고 자신을 위할 수 없어요. 남에게 맞는 옷을 입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가 그래 좋다 그래 대기업 갔어 막 스펙 장난 아니야 막 뭐 좋은 뭐 남친 여친 있어 그러면 다 행복할까? 뭐 자살하는 사람 뭐야? 아니란 말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위해주는 게 자존감이에요. 이 기초가 튼튼하면 내가 정말 막말로 가진 게 없어 또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행복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왜?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타인 중심에서 나의 중심으로 와야 돼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괜찮아야 돼. 내가 나를 봤을 때 괜찮은 게 아주 작은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모두라면의 새 코너 함께라면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밥냥과 라면땅 언니가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에 대한 주제로 또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엔 라면땅 언니께서 자존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막상 우리 주변에 보면 자존감이 낮아서 이 모두라면 채널을 보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친구와 문제가 있든 뭐 가족과 문제가 있든 다 나의 낮은 자존감과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연들을 해보고 그리고 많은 여러분의 사연에 답을 주고 또 댓글에 답을 주면서 보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 친구들이 자존감이 높여지면 대인관계, 가족관계 아니면 또 뭐 수많은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존감을 키워드로 하고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존감. 이 단어 자체가 뭐죠? 스스로 자신을 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세게 말하면 스스로 존귀해져야 되는 거지.
그런 단어죠. 자,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언니가 살면서, 그리고 언니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수많은 사람 보면서 얻은 답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갖추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좀 좋은 위치에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는 것. 이것은 삐삐삐삐. 제일 큰 착각이고, 자존감이 순간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처음 듣는. 왜냐? 자존감이라는 거 뭐라 했지? 스스로 위하는 거라 그랬죠. 네.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해야 돼. 근데 내가 스펙을 쌓는다는 건 뭐죠?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에요. 타인을 중심으로 나를 봐서는 항상 불안하고 자신을 위할 수 없어요. 남에게 맞는 옷을 입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가 그래 좋다 그래 대기업 갔어 막 스펙 장난 아니야 막 좋은 남친 여친 있어 그러면 다 행복할까? 뭐 자살하는 사람 뭐야? 아니란 말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위해주는 게 자존감이에요. 이 기초가 튼튼하면 내가 정말 막말로 가진 게 없어 또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행복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왜?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타인 중심에서 나의 중심으로 와야 돼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괜찮아야 돼. 내가 나를 봤을 때 괜찮은 게 아주 작은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뭔가 색다르지 않나요? 모두라면의 라면땅 언니가 드디어 네이버 파트너스 케어에 진출했어요. 이곳은 네이버 TV에 우리 크리에이티브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자, 한번 둘러볼까요? 쭉 한번 봐주세요. 이곳은 네이버 파트너스 케어로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음향, 최고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오늘부터 언니가 모두라면을 새로 찍게 되었어요. 무슨 뜻이냐? 모두라면이 새롭게 1년을 맞아서 개편을 한다는 얘기지. 자, 어때요? 시설 최고지? 지금 장비들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엄청 많이 있답니다. 자, 모두라면의 새로운 1년 만에 개편. 더 멋진 시설에서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음질과 더 좋은 조명과 더 좋은 시설에서 여러분 앞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라면땅 언니의 새로운 2020년 버전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모두라면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모두의 이야기를 딱 정리해주니까 모두라면은 다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요거 호소하시는 분 많아요. 그리고 요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인가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요런 거 우리가 멘붕일 때 닥치는 문제죠?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을 읽어주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검사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 근데 내 마음을 왜 모르는지를 언니는 알지롱. 그래서 언니가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 생각해볼까? 띠링.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래요. 뭘 바래? 내가 뭘 주기보다 남에게 바라는 마음이 커요. 즉, 내 마음을 몰라. 그래서 받고만 싶은데 내가 주는 거는 몰라요. 이 얘기 좀 어렵지? 무슨 얘기냐? 즉, 남의 기준에 맞춰 산다는 거예요. 남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사회적 기준, 뭐 가정에서의 기준, 학교의 기준, 이런 거에 맞춰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옷을 입을 땐 이래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래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첫 번째 말했던 내가 받기를 바래요. 남의 기준에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받고 싶지 내가 주는 마음은 갖지를 잘 못해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인데, 즉 결론적으로 자신을 볼 시간도 없고 자신을 보는 거를 사실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왜 무서운 줄 알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정을 느끼거든. 그 감정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화가 났는데 알고 보면 슬픈 건지, 이 감정을 정확히 읽고 솔직해지다 보면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자신을 제일 먼저 봐야 돼. 그리고 자신이 어떤지를 잘 표현해 버릇해야 돼요. 난 화난 것 같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인 거 말고, 난 화난 줄 알았는데 사실 되게 슬프구나. 근데 그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화를 내고 있구나. 요 정도까지 내 마음을 읽을 줄 안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는 소리는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병들어, 병. 어떤 병? 마음의 병 들어서 약 먹어야 돼, 나중에는. 왜냐? 뭔가 긴장되고 내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남의 시선에 맞춰 살고 엄청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매사 자기 감정을 읽어야 되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버릇을 해야 이런 마음의 병에서 안녕을 하게 된답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해 볼까요? 지금 내 기분 뭐지? 표현하세요. 감정의 언어로. 지금 내 마음 상태 뭐지? 말해보세요. 슬픈지 기쁜지 우울한지 미칠 것 같은지 화가 나는지 욕이 나오는지 이런 걸 해보고 표현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 마음이, 몸도 물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된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죠? 내 마음 나도 모를 때 어떻게 하라고? 읽어보세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모두라면의 라면땅 언니를 안 만나도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딱 카메라 꺼지고 영상 꺼지면 지금 내 기분 말해보세요. 언니한테 욕하고 싶으면 언니 욕하세요. 괜찮습니다. 언니는 쿨하니까.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유하는 모두라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 되진 않으셨나요? 이번에 모두라면에서 간단한 홈 트레이닝을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뇌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뇌는 신경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이 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해줘야 저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번에 간단한 운동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데 이때 턱 끝이 쇄골에 당겨지듯 해주시고요. 고개 끝이 너무 위로 가거나 너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수영할 때의 자세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팔꿈치가 어깨 위로 올라가야 되고 시선이 손을 따라가면서 손끝이 너무 위에 있거나 너무 아래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스쿼트 할 때 자세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리를 펴면서 팔이 귀 옆으로 가고 끝에는 고개와 허리를 젖히면서 팔이 뒤로 당기듯 내렸다가 다시 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구부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 하셨나요? 그러면은 집에서 열심히 또 운동을 하다가 다음에 만나요. 맛도 챙기고 마음도 챙기는 심리 먹방 시간.
라면땅 언니가 새 코너 심리 먹방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 심리 먹방의 첫 코너 라면땅 언니가 픽한 첫 음식은 뭘까요? 바로 이것 마카롱입니다. 오늘 마카롱 사장님과도 함께 할 건데 마카롱의 끝나지 않는 인기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매력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 짜잔! 스타 마카롱 블링블링.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 마카롱 입성. 자, 여기 이렇게 아늑한 홀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너무 다양한 종류의 마카롱이 있어요. 우와, 벌써 입맛이 땡기는걸요? 진짜 맛있고 이쁘게 생겼죠? 모두라면 맛보면 건호의 첫 음식 마카롱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마카롱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실까요? 그러니까 마카롱은 원래 16세기경에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전해졌다라는 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마카롱은 아몬드 가루하고 계란 흰자를 이용한 머랭을 이용해서 만드는 과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과자만 만들어서 먹다가 속 안에 여러 가지 맛있는 버터크림을 넣어서 완성해서 프랑스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료들을 많이 넣게 되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뚱카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그런, 말하자면 창조했다고 그렇게 외국인들이 말을 할 정도로 새로운 종류의 마카롱 종류가 새로 생기기도 했어요. 자, 이제는 심리적으로 먹방을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자, 마카롱은 일단은 단 음식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단 음식이 땡길 때 여러분 어떠세요? 언니 같은 경우는? 자, 심리적으로 단 음식이 땡길 때는 기본적으로 영양이 불균형할 때라든지, 일단 대표적인 거 뭐예요? 스트레스지,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단 거 찾거나 아니면 매운 거 찾는 사람도 있어요. 자, 단 음식은 이럴 때 땡기는데, 오늘 언니가 고른 마카롱을 단 음식 중에 고른 이유는 뭘까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딱 맞는 것 같아. 뭘까? 일단 작죠. 가성비. 적은 금액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나 또 남에게 서프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우리 인증샷 겁내 찍죠. 인증샷 중에서 마카롱하고 사진 안 찍어본 사람 없을까? 그리고 그런 인증샷 내지는 이 추잉푸드의 문화, 그리고 그런 소리의 문화, 이런 문화에서도 마카롱은 빠질 수 없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 음식이 땡길 때 우리가 뭐 설탕을 퍼먹는 건 아니잖아. 마카롱을 고르는 이유는 많은 본인의 이유가 있고 우리나라의 트렌드도 있고, 즉 소확행의 의미, 심리적으로 결국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작은 것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들이 아닐까요? 자, 단 음식의 1번 마카롱. 오늘 언니와 함께 만나봤는데, 오늘 마카롱 한번 만들어 보든지 사 먹으러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은 무화과, 와인 무화과. 자, 쫀득쫀득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쭉. 무화과 씹혀. 대박 대박. 와, 사실 언니는 단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야. 와, 이거 원픽 될 것 같은데? 딱 좋아, 딱 좋아. 오, 이거는 말차입니다. 녹색이 아주 예쁘죠? 일부러 씁쓸할 것 같아서 골랐는데 쓰거나 싼티 나는 맛이 아니에요. 요거 괜찮은데? 요것도 고급진데? 자, 세 번째는 딸기 요거트. 프레즐이 있어서 예쁘죠? 세 번째 먹는 거라 느끼할까봐 걱정했는데, 오, 딸기 맛도 살아있고, 요거트 맛도 살아있고, 요거 담백해요. 달거나 싼티 나는 맛 아니고, 이 크림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괜찮아. 와, 대박. 모두라면의 새 코너. 언니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고 사실 이것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지. 그 이름하여 모두 다 까드립니다. 원래 언니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별명이 모두 까기 인형이에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언니 정말 하고 싶었던 코너 모두 까드리는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나 기다렸어요. 여러분 밤에 보거나 마음 심신이 약할 때 배고플 때 이 영상 접하지 말아요. 언니가 엄청나게 까서 정신적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언니는 언니의 길을 간다. 온마이 로드 달리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두두두두두 꼰대 까기. 어우, 너무 많이 막 공감되지 않니? 지금부터 언니가 신랄하게 깔 테니까 여러분도 한 명씩 떠올리면서 뭐 한 명뿐이니 지금 뭐 떠오르는 사람 너무 많다. 예,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언니의 개인적인 까기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과 경험과 미래에 큰 공감이 있을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 꼰대들아. 아씨, 내가 진짜 웬만하면 내가 꼰대는 안 까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깔 수가 없다. 안 깔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꼰대님들, 꼰대님들의 가장 큰 특징, 니들이 꼰대인지 모르지? 바른말하고 뭐 교육하고 막 이런 줄 알지? 어서 깝치고 있어. 얘들아, 너희들의 말을 우리는 듣지 않아. 왜? 그냥 그거는 너희 시대의 너희들의 얘기야.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어디 옛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라떼밖에 없어. 라떼.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네 친구들 만나. 동창 많이 나가고 친구들이나 뭐 너네 뭐 손 위에 사람들 뭐 공경하면서 잘 살길 바래. 어디 젊은 애들한테 너희들의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어디서 뭐라 그래. 아, 나 또 짜증나네. 그 선배라는 사람들, 일명 선배님들, 후배 선배 이런 것도 이제 없어져야 돼. 그냥, 어차피 꼰대들하고 말 안 통하니까 선배하지 말고 그냥 네 동기들끼리 놀고, 우리 동기랑 놀 거니까, 어디 선 넘어오지 마. 어디 되지도 않는 옛날 얘기로 가르치고, 요즘에 애들이 말세네 만에, 웃기지 마. 우리 삶이 있는 거야. 선 넘지 마. 아주 그냥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고개 숙여주니까 뭐 존경하는 줄 알지 눈치도 없어도 알아먹지도 못하는 주제. 아유, 내가 진짜 그냥 선배라니까 숫자 욕은 안 하겠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지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 와가지고 어디 뭐 차 한잔 커피 한잔 사면서 어디 뭐 잘난 척하면서 뭘 가르치는 척을 해. 됐어. 너보다 많이 알아. 너보다 많이 알고 너보다 기억력 좋고 너보다 훌륭한 사람 인터넷에 훨씬 많아서 내가 검색하면 돼. 비싼 시간 내가지고 네 커피 안 먹어도 돼. 내 돈 주고 내가 내 커피 먹으면 돼. 알았어? 연락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아껴주는 척 모르게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이 세상에 뭐 선배네, 뭐 선생이네, 뭐 이런 거 하지 마. 다 자기들끼리 잘 살아. 그리고 다 어디 뒤지면 정보 있어. 너희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 잘난 척 하지 말고, 이렇게 뭐 지갑 여는 척 하지 마. 다 벌어. 안 번 애들 어딨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이 방송 보고서 연락하지 마. 알았어? 끝!
모두 까기의 새 코너. 오늘은 소심남, 소심녀 까기. 사실 이거는 까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은 소심 아이들은 깔 대상이 되지 못해. 왜냐? 이 언니를 분노하게 하지 않아. 그저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 가련히 여기게 만들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뭐 너무 소심하니까 뭐 A형이고 나노 A형이고 막 이렇게 불쌍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언니가 어느 정도의 인간 리스트에 올리질 않아. 왜냐면 걔네들은 결국 결과를 못 내거든. 왜냐? 소심 아이들은 자기들이 완벽하다고 착각해. 소심해서 뭔가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적고 모든 게 돼야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아는데 그게 완벽해서 재고 완벽해야 되니까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획하고 이게 아니야. 절대 정신 차려 소심하신 분들. 너무 네 마음이 간장 그릇만큼 작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결과를 낼 수가 없어서 자꾸 자식 계산을 하는 거야. 저지르질 못하는 거야. 소심하다는 거는, 그릇이 작다는 거는 미성숙한 거야. 못 자란 거야. 뭘 못 해내는 거야. 근데 너희는 완벽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늦게 가지만 더 완벽하게 또 결과를 내고, 뭐 나무 나이테로 치면은 뭐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수처럼 이렇게 층층이, 그 나무는 더 단단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아니야. 침엽수, 화렵수 다 소심하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고, 그런 나무들에 빗대서 괜히 막 나무들 욕먹이지 마. 너희들은 너무 그릇이 작아서 못하는 애들이야. 알겠어? 그리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는 거야.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거는 경험한다는 뜻이거든. 너희들은 거기에 알지 못하는 거야. 경험하지 못해서. 그리고 어리다는 말이 우리나라 순수한 어원이 어리석다거든. 너희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어리석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애들이야. 근데 내가 소심하고 예민하고 약간 주눅이 들고 난 A형이야. 이게 아니야. 안 해봤고 못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어린 거야. 모르는 거야. 알겠어? 어리석은 거야. 소심한 분들 아시겠어요? 내가 화도 안 나.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있잖니. 소심한 분들 막 대범하고 싶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뭔가를 자꾸 해가지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자꾸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거야. 결과를 내야 되는 거야. 네 간장종지를 국그릇으로 대접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야. 그것은 뭐? 배우고 열심히 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건 거야. 그냥 네가 그 캐릭터여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란다.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안 해봐서 그러는 거야. 알겠어? 너 너무 착하지 않니 언니? 막 가르쳐주지 않니? 화 안 내고. 완벽주의들은 너무 많은 걸 해봐가지고 너무 완벽하게 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리고 결과를 내. 완벽주의자들은. 소심한 너희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동일어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는 그냥 어린 거야. 알겠어? 열심히 먹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성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네 나이에 맞는 결과를 내고 옆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소심한 게 뭔지 알겠어?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말은 뭔지 알겠지? 꼭 이것도 배워. 쓰라고. 쓰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학원이라도 다녀. 안 그러면 너희들은 발전할 수가 없어. 내가 흥분해가지고 막 기침이 나오지 않니? 공부하세요 소심남들. 소심하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서 위로받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 뭐 안 해본 거야. 모르는 거야. 알겠어? 완벽주의자들 욕먹이지 말고 어디 그 대단한 분들을 사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한 자리 하는 그런 선수들, 그런 전문가들에 비하하지 말라고. 완벽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시간 쓸 줄도 모르면서. 네 귀한 시간 배운 데 쓰지 않고 재는 데 쓰는 주제. 재는 거는 완벽주의자들은 안 재. 왜냐? 데이터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야. 재고 계산하고 자기 이미지 또 더럽게 생각해요. 자기가 소심하고 막 완벽한데 자기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돼 보일까봐 또 더럽게 또 대답도 늦게 해.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야 일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빨리빨리 해야 좋은 의견도 나오고 그거 배우면서 같이 하는 거야. 혼자 하면서 대답도 안 하면서 완벽한 척하고. 아유. 배워 좀 배워. 답 없어. 아유, 나 오랜만에 노래 듣고 싶네. 홍대강에 답이 없었어. 소심한 애들은 답이 없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니라 미성숙. 오케이? 배움이 짧아. 오케이? 알았어? 나 노래 들어야겠다. 홍대강에 답이 없었어. 모두 까기에 모두 까기. 모두 까는 모두 언니. 오늘
주로 직장인 보스를 까는 사연이 많이 접수가 돼서 아마 우리 뭐 똑같죠? 뭐 직장이든 학교든 윗사람을 까는 코너를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너의 보스는 어떠니라고 언니가 물었을 때 와우 막 어떻게 그 밑에서 돈 받으니까 일하겠지? 뭐 당장 때려치고 싶은 본인들의 보스에 대한 막 얘기들이 막 넘쳐났는데 그 중에 언니가 주제를 찝어서 몇 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된 사연은 거의 대부분인가 봐. 이런 거 자기는 못하면서 일 시키는 보스, 자기는 못하면서 해내라, 이것도 못하니, 뭐 이런 싸다님들 많잖니. 그래서 언니가 지금부터 자기는 못하면서 남에게 시키는 그런 분들을 요약 정리해서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일 못하면서 그런 사람 많죠.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면은, 음식점은 본인이 이제 이런 말 표현 쓰거든. 뭐 횟집이라고 쳐봐, 일식집이라고 치면 본인이 칼질을 못하면서 주인하면 그 집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요리에 대해 모르면서 요리사를 채용했으면 뭐 그 요리사가 뭐 아프거나 갑자기 빈정상에 그만두거나 그럼 가게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특히 음식점이든 어떤 사업이든 주인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은 필수야.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템이야, 필템.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래에 정말 유능하고 충성자 직원을 만나지 못하는 이상 갈 길이 험하겠지. 하지만 이런 사연 주신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유능하고 충성자인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 자기는 그 일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내 보스가 그 일을 못한다는 걸 아는 거잖아. 똑같이 멍청하면은 우리 보스 사람 좋아, 돈 잘 써, 맛있는 거 사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할 줄 아는데 보스가 못하니까 짜증나겠지. 왜냐?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을 거 아니야. 내지는 이 일이 한 달 걸리는 일인데 보스가 할 줄 모르니까 너는 왜 일주일 안에 못 해냈냐 막 이런 뭐 있지 너무 많지.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언니가 대신 까주지 않아도 이미 까고 있지 않나요? 직장인들과 함께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라든지 뭐 다 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래도 이 직장에서 살아남아야겠다, 이 보스와 함께 일해야 한다, 나는 그래도 여기서 뭐 1년 이상 다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밖에 없어. 네가 더 유능해져야 돼. 유능해져서 뭐 사장을 가르칠 정도가 돼야 돼. 이거는 원래 한 달 걸리는 건데 제가 뭐 3주 안에 끝내보겠어요 이러면서 뭐 예를 막 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이 네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언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언니의 보스가 겁내 지랄하는 스타일이었어. 그리고 막 이렇게 팔짱 끼면서 넌 그것도 못하니? 막 여자분이었는데 한마디로 좀 쌩 지랄하는 분이었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그래서 주워 들은 걸로 나를 막 뭘 까는 것 같더라. 그래서 겁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몇 달 지나고 나서 내가 막 계속 막 하고 미리 보고하고 뭐 했고 이게 3주 걸리는데 내가 2주 만에 끝낼 거고 뭐 하고 있고 막 모르는 용어 쓰면서 얘기하니까 몇 달 지나고 그 여자 보스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다음 스텝은 뭐예요? 다음 단계 뭐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더라. 그대로 내가 리모컨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2주 걸리는 일도 한 달 걸린다고 거짓말하고 3주 걸리는 일도 뭐 2달 걸려서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나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자기가 못하는데 내가 더 유능하고 내가 일을 착착해서 결과를 내니까 이제는 말은 보스지 내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결론, 그런 보스 밑에서 네가 일해야 되고 회사를 떠날 수 없다. 그럼 네가 더 유능해져서 보스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 그렇지 않으면 또 언니한테 사연 줘서 까고 씹고 또 친구랑 씹고 친구랑 까고 밤에 뭐 한잔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깔 때 까더라도 씹을 때 씹으더라도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 서바이벌한 방법 정도는 꼭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니가 뭐 줄 수 있는 답은 언제든지 줄 수 있으니까 유능한 아랫사람이 돼서 리모컨으로 조정하세요. 오늘은 까는 거 플러스 언니가 답도 드렸습니다. 어때? 고맙지? 개 같은 너희들을 내가 다 까주리라, 다 씹어주리라. 모두라면에 모두까기 코너, 모두까기 인형 언니가 돌아왔어요. 요즘은 언니가 직접 겪은 일들을, 언니가 정말 빡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죠. 요즘 언니를 빡치게 하는 일십 친구 플러스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니가 지금부터 신랄하게 진정성을 갖추고 까드리도록 하겠어요. 뭐냐?
언니는 이 여름을 맞아서 휴가 떠나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제는 인생을 즐기고 싶고 더 이상 뭔가에 매여서 힘들게 막 열심히 막 그럼 홀릭돼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나이예요. 그리고 성향상 한량이야. 내가 한량이신 분들 노는 게 좋고 인생 뭐 있냐 내일은 없다 이런 분들 공감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중독 보스를 만났을 때 느끼는 피곤함, 좌절, 분노 와우 언니 지금 겪고 있어요. 왜 나의 보스들은 그렇게 홀릭되어 있는 거니? 나의 보스는 그렇게 이 뜨거운 여름에 이 비 오는 여름에 놀 생각을 안 하는 거니? 중독은 병이야. 너의 병이야. 그 병을 나에게까지 전염시키지 마세요. 요즘에 전염 얼마나 무서운 거야. 뭐라 했지? 뭉치면 죽어 이제. 흩어져야 사는 거야. 요즘 세상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뭉치면 죽어. 흩어져야 산다고. 그러니까 중독이면 너 혼자 일하라고. 왜 말만 하냐고. 또 중독자들의 주특징이 뭔지 아니? 존댓말 한다. 일 시킬 때 존대한다. 왜냐? 있어 보이려고, 그리고 존중하는 척 하면서 일 많이 시키려고 꼭 존대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권유문처럼 말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 이년아. 이게 네 마음이잖아. 중독은 최근에 겪지만 전염병이야. 전염병이에요. 그냥 정신, 마음, 본인의 행동, 양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의 중독을 자기도 모르게 막 전염시키고 싶은 거야. 자기 혼자 이러는 것처럼 억울해갖고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도 중독시키려고 그러니. 나는 아니에요. 나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바다 랄랄랄라 막 이런 거 꿈꾸는 여자야. 언니 오빠 봐라. 일하러 오시니? 떠나 오시지 않니? 와우, 중독에 나 끼지 말아요. 너의 중독을 내가 바라봐주면 와우 일 잘하시네요. 내지 힘드셨겠어요. 막 이런데 커피 하자. 막 이런 거 해줄 수 있지만 네가 바쁜데 내가 왜 바빠야 되는데. 그리고 네가 바쁜데 왜 억울하니? 내가 노는 게. 내 시간 갖고 내 몸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놀아요. 끼지 마요. 엮지 마요. 알았어요? 전화하지 마. 문자하지 마.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아침도 바쁘고 점심도 바쁘고 저녁도 바쁜 사람이에요. 중독은 전염병이야. 그러니까 너 혼자 격리하면서 너 혼자 겪도록 해. 나한테까지 그러지 마. 알았어? 모두라면의 까기 시간. 정말 깔 수밖에 없는 주제지만 우아하고 곱게 돌려서 아름답게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꼰대 까기 편을 보고서 그거는 약간 선후배 사이 같다. 직장의 꼰대를 까달라고 직장인 분께서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자기 위에 꼰대가 있나 봐. 그래서 직장인 까달라고 주셔서 꼰대 까기 직장인 편으로 새로 준비해봤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이 얘기는 별로 들을 얘기가 없어요. 왜냐? 직장이라는 게 뭐니?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직장을 오래 다니기 위해서 한 직장을 다 오래 다니고 싶어 하죠. 좋은 직장을. 한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 줄 알아? 이거는 넌센스도 아니고 완전 상식인데. 우리 김 PD님 아시나요? 알 리가 없지. 뭘까요? 빚을 지세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된답니다. 이런 상식을 알려드리며 이거는 언니가 존경에 맞이하는 유느님, 우리 유재석님이 해주신 말씀이죠. 어쨌든 상식 하나 첨부해 드리면서 그래야만 다닐 수 있는 게 직장인 거야.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아실현, 나의 즐거움 이런 걸 직장 다니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근데 전 세계 1%도 안 될걸. 하여 내가 불가피하게 다니고 그렇게 좋아. 그래, 좋은 직장. 어쨌든 내가 박봉이어도 열정페이로 열심히 다니겠다 할 수 있어. 그런 직장에도 어쨌든 사이코의 법칙은 있잖아. 사이코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까고자 하는 꼰대도 있단 말이야. 이런 꼰대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좋아도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어쨌든 내 윗사람에 꼰대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꼰대 어떻게 까드려요? 이거는 까나마나야. 너무 슬프지만 깔 수 없어. 왜? 수직관계야. 피할 수 없어. 네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그 꼰대는 계속 있을 것이고 시간이 들어가면 더 꼰대가 될 것이고 이 관계는 너무 어려운 관계인 거야. 그냥 까기보다 언니가 줄 수 있는 밥은 피해야 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엮여있다. 너무 가까이 같이 일을 해야 된다. 팀이다. 연기하세요. 이거는 까고 말고 할 대상이 안 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연기해야 돼. 그 꼰대의 꼰대성을 내가 직격탄을 막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어. 수직관계라.
그리고 꼰대들이 내 밑에 있을 확률이 없잖니? 꼰대가 다 내 위에 있겠지. 그래서 내가 빡치는 거고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의 꼰대성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고 나의 인격과 나의 자유와 모든 걸 침해받으니까 힘든 거잖아. 꼰대들은 가장 무서운 게 뭐라느니? 지가 옳은 줄 안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아봐서 안다고 믿는다니까. 그거 못 바꾼다니까. 근데 나보다 윗사람이야. 그럼 난 돈 때문에 다녀. 뭐 어떡하겠니? 까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해요. 어떻게 참으라? 피하라. 안 되면 연기하라. 그리고 까기보다 요령을 잘 피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니면 진짜 그만둬야지 어떻게. 근데 직장에서 막상 꼰대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리고 꼰대들은 뭐야? 나이가 들수록 퇴근을 빨리 안 하잖아. 칼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봤자 잔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야근수당을 받으면 더 오래 일하려는 게 꼰대의 습성이잖니. 나는 칼퇴하고 싶지만 이거는 구조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슬프지만 나도 올라가면 꼰대가 된단 말이야. 나도 기성세대가 되고 나이가 들 거잖아. 그래서 요령 있게 돌려가라. 마주하지 마라. 마주해도 연기해라라는 답밖에 언니가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깔 문제가 아니라 서바이벌을 위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모색하고 정말 브루클린의 마지막 비상구처럼 우리가 뭔가 숨구멍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까기에 적합하진 않았지만 또 까달라고 사연을 주셔서 이거 얘기했잖아. 까도 안 들어. 까나마나 내 입이 아프고 배만 고프다니까. 그래서 에너지 쓰지 말고 우리가 좀 현명한 길로 조금 나아가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까드리지 못한 점 미안하지만 까기보다 답을 드리고 싶었다는 언니의 애정과 더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언니의 응답을 믿어주시길 바래요. 얼마나 힘들면은 직장 꼰대 까달라고 까나 마나야. 나에게 돈 준단 말이야. 우리 잘 피합시다. 방법이 없어요. 네? 모두라면의 모두까기 다시 돌아온 직장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은근 모두라면의 모두까기를 보시고 응원, 막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주로 뭐냐? 누가 떠올랐다. 내지는 찔렸다. 내지는 이것도 해달라. 직장부에서 은근히 컨택이 오는데 오늘 직장부 편 무슨 사연일까? 아주 그냥 뼈에 맞추고 피에 맞힌 사연을 주셨거든요. 길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바쁜 마감날 연차 내는 나쁜 동료 까주세요. 이거 한 맺힌 한 문장 아니겠니? 1년 선배랍시고 어쭈? 자기 일 대신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두 문장이었지만 언니가 꼭꼭 씹어서 말을 한 이유는 이거 피 맺힌 사연 아니겠니? 제일 바쁜 그 회사의 흐름과 그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제일 바쁜 날 연차를 이거 뭐겠어요? 그대로 식빵 같은 경우지. 그러니까 이 사연 쓴 사람을 나에게 식빵이라는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얼마나 욕하고 싶겠어요. 이 식빵 같은 경우 그러는 식빵 같은 애들인 거지. 그런 분들을 난절하게 까달라고 했기 때문에 언니가 좀 레드 계열의 옷을 입고 분노를 장착하고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애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못된 년들인 거지. 못된 년놈들인 거죠. 언니도 그런 거 좀 겪어봤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티나게 딱 연차보다 아프고 뭐 집안일 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하면서 결국은 일폭탄은 나에게. 나는 심지어 반년 후배였어. 반년 후배가 그런 교묘한 작전을 써서 반년 선배를 까더라고. 그때 내가 식빵이란 용어를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얼굴에 그냥 식빵을 다 그냥 한 줄을 던져줬을 텐데 그때 내가 순진해서 그냥 울었었어요. 방구석에서. 근데 그녀를 떠올리며 그리고 이 사연을 주시는 분의 그 못된 연인지 노민지 선배님을 떠올리며 한번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못된 것들이야. 나도 당해봐서 그냥 그런 애들은 여자라고 치면 그냥 쌍년인 거지. 어디 조직 생활에 정말 너무 민폐 캐릭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못된 애들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조직 사회,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좀 잘못 배웠다 볼 수 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애가 이기적이어가지고 회사에 들어와서 이기심만을 뿜뿜 불타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는 흔치 않잖아. 대부분 잘못 배웠어. 왜? 그런 사람을 보고 나도 당할 수 없다. 내가 후배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잘못 배웠을 확률이 언니가 보기에는 90% 이상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경우 있어. 학교를 예를 들자면은 이제 선배가 없고 1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니가 중학교를 2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1년 선배만 있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중3이 없었던 거야.
그때 이분들께서 뭐 중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위아래가 있고 뭐 옛날 그런 막 일진 시대는 아니었지만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잘 지냈겠죠. 근데 후배가 들어오면은 잘해줄 것 같지. 나도 후배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깐다. 입으로 까고 주먹으로 깐다. 지들 마음대로 세상에 살았다가 이제 괴롭힐 대상이 들어온 것처럼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특정 대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강남에서 좋은 중학교였는데 불과 우리가 딱 들어가자마자 날라리 학교가 된 거야. 날라리 용어 아니 일진 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중2가 됐어. 그러니까 결국 내 후배도 들어왔는데 똑같이 하더라고. 나만 맞았냐? 무슨 학교에 이상한 전통이 돼가지고 그 강남이 되게 문제 학교였어요. 그런 걸 볼 때 그 조직의 선배도 잘못 배워 쓸 수 있어. 언니가 경험 바에 의하면. 특히 조직이라는 경우는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급여를 받는 곳.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덜 일해야 좋은 곳이잖아. 조금 덜 일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게 꿈인 거잖아. 그럴 때 이기주의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잘못 배웠을 확률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드리면서 이 얼마나 피맺혀 사연을 주신 분께 드리고 싶은 팁은 너가 먼저 꼭 연차를 내도록 하자. 한 번은 갚아줘야 되지 않겠냐. 꼭 먼저 그 식빵 같은 선배에게 이렇게 뭐 대놓고 식빵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꼭 먼저 키를 내서든 연차를 내세요. 한 번은 갚아줘야지. 내가 내 후배한테 갚지 말고 그 선배한테 한 번 갚으라는 거야. 그리고 당신의 후배가 들어왔을 때 당신은 그런 선배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은 쌍년이고 똑같은 식빵이 되는 거야. 걔가 너 식빵을 날리고 너를 물먹이려고 연차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선배한테 한번 갚아주고 후배가 들어왔을 때 너는 그런 선배가 되지 말아서 그런 악습, 그런 뭐라죠? 안 좋은 관행? 그리고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습관? 이런 거는 좀 끊어내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밝은 사회, 건전한 사회, 또 좋은 회사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는 그 선배들 몇 명의 폭력으로 해서 대단히 나쁜 날라리 학교가 됐다니까. 전체 뭐 1반부터 16반 뭐 이런 애들이 전체가 때렸겠니? 아니잖아. 먼저 그런 선구자적을 하는 사람이 전체 이미지를 망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그 선배 갚아주고 너는 그런 선배 돼서 그런 후배를 괴롭히고 막 연차 쓰고 뭐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언니가 식빵이라고 까드리면서 막 식빵이 막 식빵 다른 빵도 있어 막 던져줄 수도 있어. 던지고 끝내볼까. 그런 식빵들에게 소품이여 다치지 마라. 간다. 식빵 같은 선배님들 연노님들 잘 듣고 연차 물 먹어봐라. 씨. 모두라면의 모두까기 이어지는 직장편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주셨는데 슬픈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부들은 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듦이 사연들이 좀 깊어지면서 이게 말로 풀 수 있거나 주변에 물어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언니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슬픈 사연인 것 같아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묵묵히 일하고 곰이에요. 느낌 오지 않니? 동료는 뺀질대는 여우예요. 근데 저보다 그 동료가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화가 나요. 이런 현실 까주세요. 오후. 느낌 딱 오잖아. 곰, 눌려있는 곰, 슬픈 곰, 마늘만 먹고 있는 곰 이런 느낌 좀 있지 않니? 언니 이 사연 보면서 근데 마지막 이런 현실 까주세요. 어떻게 까야 될까? 어떻게 까야 될까요? 자, 일단은 대부분 인간의 종류를 우리가 곰, 여우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당신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우리 김 PD님 뭐예요? 곰이에요, 여우예요? 곰이죠. 언니는 뭘까? 곰은 아니에요. 근데 여우도 아니야. 나는 귀찮고 게을러서 여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게 곰처럼 이렇게 놀기는 못해.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인가? 생각해서 내가 규정을 했어. 나는 낙타예요. 왜 낙타일까? 언니 낙타 좋아해. 왜일까? 낙타의 특성을 보고서 놀란 적이 있어요. 뭐 동물점 이런 거 보잖아, 인터넷에서. 낙타는 어떤 존재냐? 말없이 가요. 말없이 사막을 가시잖아. 그 뿔을 2개, 그 뿔 안에 물이 있잖니. 그거를 그 식량 삼아서 참으며 끝까지 가요. 근데 낙타가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 달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더라고. 그게 너무 멋있어서
특성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낙타로 규정을 했어요. 여담은 줄이고. 자, 곰과 여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람마다 곰이 있고 여우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을 까달라 그랬잖아. 이 현실은 깔 게 없다. 왜냐? 팩트야. 어쩔 수 없어요. 여우가 왜 잘 되느냐? 얄미워 죽겠지. 그래도 여우 같은 년들 지금 떠올려봐. 막 눈도 막 이럴 것 같고 막 그런 년들 기분 나쁘지. 근데 여우가 잘 될 수 있는 거는 여우의 특성 때문이에요. 왜 여우가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고 곰의 입장에서 마냥 서운할까? 눈치와 센스야. 그게 장착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업무를 해도 더 잘하고 더 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근데 곰은 뭐예요? 눈치 센스과는 아니지만 진득하고 오래 할 수 있고 인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장기전에 강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마늘을 먹었잖아. 몇 달 먹었더라? 100일 먹었던가? 어쨌든 당군 신화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여우가 더 드러나. 그래서 여우가 더 잘 풀릴 수 있고 잘 풀려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곰인데. 근데 이거는 안 바뀌어. 나 곰인데 제가 살다 보니까 여우들이 잘 풀리네. 난 여우를 병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왜냐? 타고난 기질이에요. 알잖아. 나는 곰이에요. 내가 여우짓 하고 싶다고 눈치 센스를 막 돈 주고 삽니까? 공부한다고 뭐 사랑을 책으로 배웁니까?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야. 곰의 장점이 있고 여우의 장점이 있고 여우의 단점 뭐겠어? 이기적일 수 있지. 그리고 뭐 이렇게 배려가 없을 수 있죠. 근데 곰의 단점 뭐 느리고 둔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너무 성향이 다른 거여서 똑같은 그 사회적 위치에서 똑같은 업무와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곰이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은 깔 게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하지만 곰이 곰으로서 항상 손해만 보고 서운하고 여우한테 눌려 살고 막 이런 거는 이런 사회다. 이거는 까야 되는 사회죠. 어떻게 하겠어? 곰으로서 곰의 왕이 돼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곰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우와의 경쟁, 여우와 내가 다른 점을 알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곰이면은 곰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냥 주민센터 가시든지 학생이면 학교 어디 가면은 뭐 기질검사, 성격검사, MBTI, 뭐 적성, 진로검사 이런 거 다 무료로 해줘. 다 해봐. 거기서 곰이냐 여우냐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향을 보면 알 수 있잖아. 내가 곰과인지 여우과인지 이것을 보고 곰이다 하면은 곰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곰끼리 있으면서 곰으로 성공하고 곰의 왕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잖아. 진득하고 오래 할 수 있고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를 볼 수 있고 이런 거에 곰은 강하단 말이야. 인내하고 배려하고 잘 참고 이런 일, 나한테 맞는 곰의 일을 하면서 곰으로서 잘 풀리고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여우와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분명히 말해주고 싶어. 이런 현실을 까고 여우가 나쁜 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우는 여우로서 동등한 위치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곰으로서의 기질로서 승부를 펼 수 있는 곳에서 곰으로서 잘 풀려라. 이런 현실은 질문을 받은 거에 딱 답을 주진 못해서 미안하지만 깔 필요가 없어요. 이게 팩트야. 어차피 여우는 그냥 눈치와 센스 코치가 있거든. 그래 풀려요. 그러니까 당신이 곰이라면 곰으로서 성공하세요. 여우가 되려 하거나 여우와 이기려 하지 말고. 여우는 여우끼리 해서 또 손해봐요. 다 여우끼리 있어봐. 얼마나 여우짓을 하겠어. 얼마나 이기적이겠어. 거기서 또 다치고 아파요. 그러니까 알겠지. 곰인지 확인하시고 곰의 일을 하시고 곰의 위치와 곰의 세상에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곰과 여우가 아닌 과들도 있어요. 그런 과들도 자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곰과 여우가 너무나 다르고 이건 틀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른 문제라는 거를 정확히 말해주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서 솔루션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한 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곰으로서 왕이 되시길 바래요. 땅! 모드라면 시즌 3! 자, 지금 언니 제주에서 어나더 레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제주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어서 왔죠. 이 제주, 바다 너무 좋지 않니? 이런 곳에서 또 풍경과 자연을 담아서 좀 색다르게 찍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제주에 와서 무슨 주제로 찍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일상에 지치거나 뭔가 본인의 패턴과 생활을 떠나고 싶을 때 지금 또 코시국이니까 제주도 많이 오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수많은 방법, 글들, 많은 약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개념에 대해서 언니가 조금 설명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자, 스트레스는 그냥 여러분 자신을 그냥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딴 데 찾아봐. 그거는 너무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 자, 스트레스를 그냥 여러분 자신을 생각했을 때, 아, 나는 뭐 여자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딸이다. 아니면은 나는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서 반장이다. 조장이다. 요런 각자 맡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내가 스트레스 딱 받았을 때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스트레스가 왔는지를 봐야 돼요. 딸로서 받은 스트레스인지, 학생으로서 받은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뭐 내가 동아리에서 하다가 조장으로서 받은 스트레스인지를 봐야 돼. 물론 뭐 두세 개 겹쳐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스트레스의 총량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어릴수록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엄마한테 아침에 잔소리를 들었잖아. 그럼 하루가 망쳐. 공부도 안 되고 친구도 짜증나고 다 짜증나. 내지는 뭐 왕따, 은따를 약간 경험했어. 그러면 소용돌이긴 하죠. 뭐 집에서도 짜증내고 학교 가서 공부도 안 되고 뭐 또 모든 게 망가지는데, 꼭 스트레스나 외적으로 짜증나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생각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개념으로. 내가 학생으로서 받은 스트레스인지, 친구로서 받은 스트레스인지, 딸로서 받은 스트레스인지. 자, 언니를 예로 들자면은, 언니는 딸이죠. 여자죠. 그 유튜버죠. 이 세 개만 얘기해볼까? 얘기했을 때 내가 만약 이상한 댓글이 왔어. 그러면은 나는 유튜버로서 받은 스트레스지. 그러면은 나의 하루 중에서, 나의 지금 역할극 중에서 30%만 스트레스가 온 거야. 유튜버로서 스트레스가 엄청 왔다고 해도. 딸로서, 여자로서 온 스트레스는 아니잖아. 유튜브로 온 스트레스는 30%예요. 이게 100%가 된다는 거는 이런 자기 역할극을 나누지 못하고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빵 터져서 자기가 딸로서도 여자로서도 역할에서 망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스트레스가 온 분야를 생각하세요. 내 역할 중에서 어느 부분에 와서 그만큼의 총량, 내가 5가지 역할을 한다면은 20%만큼인 거야. 최대 스트레스여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2가지가 왔다. 그럼 40%인 거야. 그래서 하루 중에서 또 나의 역할 중에서 40% 정도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불행하거나 아프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무조건 100%가 돼. 내가 5가지 역할을 해서 거기서 100%도 아니고 10%밖에 안 하는데도 100%가 돼. 이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무너져.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딸도 망하고 친구도 망하고 학생도 망하고 다 망해. 그러면 뭐야? 결국 망하는 거야. 결국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자기가 해야 될 역할도. 그거는 좀 미련한 거지.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거나 했을 때, 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왔는지, 나의 역할이 어디인지를 보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요거 엄청 지혜로운 거고 엄청 건강하고 엄청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언니도 그렇게 해왔고 20대 때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언니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역할을 정리하시고 어느 부분에서 온 스트레스와 상처인지를 생각해서 그만큼의 퍼센테이지만큼만 힘들어하시고 그만큼 해결하면 100%가 완전하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된답니다. 스트레스를 풀러오기도 하고 스트레스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휴양지에서 언니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나더 레벨, 어나더 시즌, 모두 라면 시즌 3 완전 새로운 것들 하고 있죠. 촬영 장소도 다르고 언니가 주는 답도 다르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또 10대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리포팅 해드리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침에 오늘 너무 피곤하게 제주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마지막 촬영이 될 것일지 모르지만 하면서 딱 떠오른 머리가 번아웃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번아웃 뭔지 아시죠? 열심히 일하다가 몰두하다가 나의 영혼을 갈아 넣다가 뿡 터진 거죠. 번아웃이 된 상황이죠. 이런 분들에게 언니가 하나 팁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픽해봤습니다. 자, 번아웃 쉽게 말해서 뭐죠? 빵! 느낌적으로 말할게요. 뭐 사전적인 이런 건 여러분 많이 찾아보세요. 빵!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는 증상이 뭐야? 대표적인 게 무기력이죠. 무기력은 학습된다고도 해요. 계속 무기력한 상태에 있으면 더더더더 무기력해지면서 우울해지면서 신체 증상들 짜증나죠. 이제 뭐 소화 안 되죠. 면역력 그러면서 떨어지죠. 뭐 갖가지 그냥 불행과
불건강하고 그냥 안습인 상황으로 내려가는 건 쭉쭉쭉. 근데 이 번아웃에 대해서 많이들 표현을 하고 단어를 쓰는데 사실 잘 모르고 조금만 짜증나거나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뻔한 루틴 속에 있으면 번아웃이란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우지 못해서 보고하겠어요. 자, 번아웃의 증상을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기가 몇 가지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건 좀 보고 갈게. 자,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다. 와닿는데 나? 쉽게 짜증나고 노여움이 생긴다. 만성적으로 감기 두통에 시달린다. 언니 벌써 1, 2, 3이야. 감정의 소진이 심해졌다. 업무량이 많고 열정이 사라졌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량이겠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쉽게 지친다. 브라보. 자,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요게 좀 무기력 증상이지. 속이 텅 빈. 나는 뭔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멘붕 상황에서 영혼을 갈아 넣으신 분들이죠. 얼마나 영혼을 갈아 넣었으면 그렇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상황이 이르렀겠니. 7가지를 체크하면서 내가 이제 과반수가 넘는지 아니면 풀인지를 보면서 큰일 났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번아웃에서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증상과 공감은 우리가 다 끝났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니가 앞편에서도 말을 했는데 조금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뭐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든지 나 힘들다. 그리고 이제 과로하거나 일에 몰두하는 걸 습관을 좀 고치고 뭐 운동을 해라. 자연과 가까워져라. 균형 잡힌 식단을 먹어라. 막 이런 건 너무 많잖니. 그거 다 알잖니. 우리가 왜 그걸 안 하는 거니? 안 되니까 안 하지. 그래서 언니는 좀 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어나더 차원의 레벨의 답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앞편에서 말했지만 일하다가 빵꾸 난 거야.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거는 나의 한 파트예요. 일하려고 태어나서 직장인이 되기 위해 태어나고 직장인으로 소멸하여서 영혼 갈아넣고서 소멸하여 죽으리라 이게 목표인 사람 없잖아. 뭐 자기 실현, 금전적인 그런 이득 이런 것 때문에 일하는 거죠. 그 부분만큼에서 너무 내가 한 거야. 워라벨이란 말도 있지만 나의 여러 가지에 다 노력을 해야 돼요. 나 혼자 있을 시간에도 난 행복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자녀로서 내지는 뭐 부모로서 아내로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동등하게 내가 그만큼만의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말 자체가 숭고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물론 위에서 압박을 갈 수도 있지, 너무 오바돼서 힘든 거야. 좀 나누세요. 이 부분에도 내가 더 영혼을 직장에서만 학교에서만 갈아 넣었다면 여기도 좀 갈아 넣어주고 갈아 넣어주고 갈아 넣어주고 자신의 모든 역할에 조금씩 갈아 넣어줘야 모든 부분에서 번아웃의 상황에 이르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하신 거야. 그래서 자기의 혼자 있을 때 나도 행복해야 되고 딸로서도 행복해야 되고 엄마로서도 행복해야 되고 직장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게 나누세요. 몰두는 집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빵꾸 난단 말이야.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자연과 친해지든 건강한 식단을 하시든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시든 하지 않아도 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자신의 역할, 자신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을 나눠서 영혼도 갈아 넣으시고 잘 유지하시고 하셔야만 번하고 아웃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에 충실하세요. 나의 역할을 나누세요.